얘는 나는 재밌었고 뭐 아무런 야단도 안 맞았고 뭐 하지 마라 라고 막 친절하게 자기한테 얘기하기까지도 하고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훨씬 재미있는 놀이 상대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소미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놀고 싶은 마음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지만 어쨌든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딱 누구를 때렸을 때 그냥 괜찮아요. 엄마도 죄송해요. 이거 어른들끼리만 할 얘기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도 하소미가 이런 버릇을 고치기 위해 조금 더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아이한테 보여줘야 약간 음찔하면서 할머니 안 때리는 것도 할머님이 손도 잡고 엄하게도 해봤으니까 사실은 안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소미가 이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살짝 때리고 이러는 게 단순히 그 반응이 재밌어서 그런 걸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평가와 함께 또 어머니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소미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놀이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엄마와 하소미의 놀이 모습을 살펴볼까요? 버스가 어딨지? 이거? 버스 같아? 이 버스 같아? 마차를 버스라고 하는데도 엄마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여기 안 들어갔지? 응, 버스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버스 같아? 엄마는 그저 버스 같아 라며 되묻기만 합니다. 놀고 싶은 장난감은 척척 부르면서도 놀이는 엄마가 해주길 원하는데요. 수빈이가 엄마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하수빈이가 태워줘봐. 스스로 놀기 유도해보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하소미의 놀이 시간. 처음 보는 선생님을 때리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주된 일인지 선생님을 때리지 않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엄마에게 보이는 데 있으라고 할까? 엄마 문자를 하소미가 아직은 엄마 곁에서 쉽게 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 옆에 꼭 붙어있으면서도 선생님에게 시선 고정. 계속해서 선생님 주변을 맴돌더니 이제야 선생님과 놀이할 마음이 생긴 걸까요? 넣어주자. 자. 하지만 금세 엄마 곁으로 쪼르르르. 우리 왕자님은 어디 갔지? 아까 왕자님 있다. 우리 왕자님도 같이 태워주자. 우리 공주 옆에다가 우리 왕자님도 태워줍시다. 우리 왕자님도 타세요. 우리 왕자님도 마차 타러 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보이는데 하소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다. 이제 문 열어줘야지. 여기 집 들어가게. 자, 우리 하소미가 문 열어주세요. 드디어 용기를 낸 하소미. 고맙습니다. 왕자님 내리고요. 공주님도 내리세요. 선생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톡톡톡톡. 문 열어주세요. 톡톡톡톡.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그럼 우리 왕자님 들어가고. 이번엔 공주님 차례. 이제 공주님도 똑똑똑 해야지. 자, 우리 공주님도 가서 똑똑똑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공주예요. 그래야지. 누구세요? 문이 그냥 열렸네?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는 건 조금 서툴러 보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하소미의 행동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여기 다 넣어줬구나. 하소미 여기 먹을 거 있다. 이거 봐봐. 빵이랑 케이크 있어. 뭐 먹을 거래? 케이크. 그럼 공주는 케이크 먹고 왕자는 나는 빵을 먹겠어요. 드디어 엄마와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소미가 온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인데요.
선생님이 하솜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자 이거 묻었네? 입술에 뭐가 묻었네? 아이고, 쏙 들어간다.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뭐. 하지만 엄마와 선생님이 상담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돌격대장으로 돌변. 안 그러지 마. 선생님한테 놀고 싶었어? 지금 놀고 그러죠. 그럼 놀아주세요. 해야지. 때리면 깜짝 놀래. 알았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까요? 하솜이의 속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놀잇감 탐색도 상당히 부족하고 조작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두 손을 저때 막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손을 쓸 필요가 없이. 그래서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하솜이는 잠시라도 혼자서 뭘 못하겠구나. 가끔 심심하거나 그럴 때 혼자서 뭐라도 끄적거리거나 모두 만지면서 놀아야 되는데 얘는 혼자서는 잠시라도 좀 자기 혼자 조금 더 이렇게 위안을 구하거나 좀 더 시간을 때우는 게 참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열심히 맞춰주려고는 하지만 어머님 역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겠어. 너가 해봐. 3살 된 애한테 너가 해봐. 막 자꾸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좀 당황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하솜이가 엄마와의 분리불안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행히 뭐 놀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놀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모방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줬을 경우에는 모방이 조금 더 용이한데 언어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지시 따르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연령대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는 거 죄다 따라하게 되는데 언어 모방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낯선 환경이라서 조금 긴장했을 수는 있겠지만 여자아이 치고는 말하는 양 자체도 많지 않았고 들어보면은 사용하는 어휘수도 제한적이어서 지금 언어 부분에서는 지연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가족력에 아빠가 말이 느렸다거나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자폐증이나 이런 선천적인 질환을 가졌을 경우에도 언어 지연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근데 선천적인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언어가 좀 늦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주로 이제 자극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이렇게 언어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거나 들려줄 기회가 이제 적었을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언어 발달은 타고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아이들이 3개월 되면 옹알이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응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면 엄마도 이렇게 해주면서 네. 의사소통의 기초를 완성을 하는 거고요. 보통 3세가 되면은 우리가 한 두 돌 때 한 500단어에서 3세 되면 한 900단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 5, 6세가 되면은 어휘만 조금 딸릴 뿐이지 성인과 동등한 문법 체계를 갖출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달이 이제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집안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애들이 이제 돌 전후로 이제 첫말을 시작하는데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18개월 정도면은 의미 있는 단어 6개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4개월 정도면 우리가 전보문 형태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전보 치는 것처럼 아빠,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만 3세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900개 정도의 어휘 그리고 간단한 질문. 이게 뭐야? 어디 있어? 요런 거, 왜? 요런 거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만 4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어순이 막 이렇게 뒤틀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두 돌 이후는 정말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서 거의 매일매일이 다르다 느끼질 정도로 언어가 발달하는데, 두 돌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너무 진전이 없다. 이럴 경우에도 혹시 이제 언어의 지연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실 필요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때리는 행동이 그 하소미의 그 언어 발달 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울 때 자지러지게 울고 어리면 어릴수록 때가 심한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소미는 놀고 싶은 욕구도 많고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데 말이 잘 안 되니까 몸으로 나타낼 수밖에는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아니, 아까 선생님하고 처음에 그렇게 잘 지내던 하소미가 갑자기 선생님을 막 때리려고 그래. 선생님 깜짝 놀라셨죠? 놀랬죠. 당연히 이제 놀래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잽싸게 이제 피하는 것들이 가장 좋아요. 일단 이제 때리고 맞고 나면 서로 기분이 안 좋고 얼굴이 붉어지니까 얼른 잽싸게 이제 피해야 하는 거고, 아이가 그랬을 때 손을 딱 닦아친다거나 피하면서, 아니야, 그 순간은, 뭐 웃으면서 너무 그 순간은, 하지 마, 이럴 필요 없으세요. 딱, 아니야, 때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하소미한테 안 되라고 했을 때 하소미가 얼굴이 팍 긴장을 했어요. 애가 약간 이제 내 말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하소미가 뭐 이러저러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 라고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소미 연령을 감안했을 때 얘가 기껏해봤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분을 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2분 이상을 혼자 심심하게 있으면은 뭐 때리지 않아도 저기서 헛짓거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 3분 간격으로 아이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해야 이런 행동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소미가 심심하지 않도록 계속 어머님이 많은 관심을 좀 쏟아주셔야 될 것 같고, 하소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또 원하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하소미를 향한 엄마의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소마, 사람들은 너를 보고 사고뭉치 악동이라고 하지만 너는 엄마에게 천사같이 예쁜 딸이라는 거 알고 있니? 엄마에게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줘. 엄마도 하소미를 더 많이 사랑해줄게. 약속?